네, 이론 강의 53강, 54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집 255페이지 펴보세요. 1번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존속 중에 하는 차임증액 청구의 한도를 순서대로 옳게 배열한 것은. 나중에 요 상임법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주임법이나 상임법이나 요 계약 존속 중에 하는 차임 증액 청구의 한도가 20분의 1, 5%도 괜찮고요. 20분의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둘 다 5%씩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2번 2013년 2월 1일 갑은 을의 서울 소재 X주택을 보증금 7천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면서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에서 임차인이 갑입니다. 임대인이 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임대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니까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임차인인 갑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2월 1일, 2013년 2월 1일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대요. 그러면 인주한 거네. 그러니까 대항력은 언제부터 얻습니까? 2월 1일 다음 날인 2월 2일 0시부터 취득을 하죠. 그리고 보증금이 7천만 원이면 소액 임차인입니다. 2013년도 소액이었어요. 요 서울 소재 여기 지금도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거 요거 먼저 알고 이제 보자고요. 1번 14년 1월 1일 을은 갑에게 500만 원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500만 원 보증금 청구할 수 없어요. 왜? 1년 이내에 증액을 청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 2번 2014년 3월 1일 갑이 임차권 존속을 주장하더라도 을은 약정 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갑에게 X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지금 임차인이 요 1년 말고 좀 더 살고 싶대요. 그러니까 2년을 주장을 더 길게 살고 싶다고 임차권 존속을 주장하니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그러니까 약정 기간의 만료, 우리 1년밖에 계약 안 했잖아 라고 임차인에게 방 빼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틀렸어요. 3번 13년 6월 1일 동거 가족이 없는 갑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자, 지금 동거 가족이 없는 갑이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이전했대요. 세대원, 그러니까 지금 얘는 갑 혼자밖에 없으니까 세대원 전체가 전출 간 거죠. 그럼 어떻게? 대항력이 소멸하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유지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이전하였더라도 계속해서 X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뭐 안 돼요. 주민등록을 딴 데로 이전하면 그러면 대항력은 소멸됩니다. 존속 요건이죠. 요 주민등록이. 4번 12년 12월 1일 을이 병에게 X주택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자, 그러면 12월 1일이니까 대항력보다 더 앞선 선순위 근저당권이네. 이 병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항력이 왔어요. 그러면 그냥 우선 변제라면 후순위 대항력자가 선순위가 먼저 배당받고 그 다음에 요 갑이 배당을 받을 텐데, 보세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더라도 갑은 일정 금액 또 병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그러면 틀리죠. 왜?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죠. 비록 근저당권이 선순위지만 요 갑이 대항력이 저당권보다 늦은 후순위라도 최우선 변제는 일정 금액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5번 13년 7월 1일 을이 정에게 X주택을 양도를 했어요. 그럼 요 지금 을이 대항력을 지금 2월에 취득을 했는데 정한테 지금 X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으면 지금 정은 어떻게 양수인의 지위를 이어받겠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정에 대해서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그렇죠. 갑은 정한테 보증금 달라 그래야지 임대인한테 보증금 달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정에 대해서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3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여기 보시다시피 앞에서 우리가 그냥 배운 민법의 임대차하고
특별법상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는 달라서 이렇게 법이 항상 주어집니다. 우리가 주임법이나 상임법을 풀 때. 자, 그러니까 혼동할 염려가 없어요. 1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죠. 2년. 맞습니다. 우리 그냥 임대차에서는 어땠어요? 그냥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봤죠. 그냥 임대차에서는. 근데 주임법에서는 2년으로 봅니다. 2번, 주택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일시적을 위한 임대차인 경우엔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죠. 그러니까 틀린 거 찾으니까 그냥 답이 2번이네요. 3번, 임대차 보증금의 감액으로 주임법상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죠.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죠. 4번, 임대차 성립 시에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토지만 경매됐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요. 자, 5번,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랬죠. 요거. 자, 요거 임대차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4번, 갑은 23년 1월 5일 을로부터 그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 월 임료 50만 원,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을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X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일단 임대인이 을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갑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증금이 2억 원이니까 소액 임차인은 아니네. 이 갑이. 자, 그리고 이제 1월 5일 날 주민 인도받고 주민등록 했죠. 그러니까 인주 다 했네.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니까 우선 변제권까지 있습니다. 근데 소액 임차인이 아니어가지고 최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리고 당일날 요거 세 개를 맞췄으니까 1월 5일이니까 1월 6일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겠네요. 그죠? 확정일자도 마찬가지고. 자, 갑은 23년 1월 6일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맞죠? 오케이. 2번. 제3자에 의해서 5월 9일 경매가 개시가 됐어요. X주택이 매각된 경우 갑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에 대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갑이 자기가 경매 신청을 했으면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데 제3자가 경매 신청했죠. 그럼 자기가 배당 요구를 해야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답이 이게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을이 X주택을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자, 그러면 요 을이 요거를 병에게 매도를 했대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죠. 왜? 이제 보증금을 갑이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야 돼요? 새로운 양수인 병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요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는 왜 붙였냐면 요 임차인이 병이 만약에 깍두기예요. 무서워. 그러면은 이의 제기해서 그 임대인의 승계에서 벗어날 수 있죠. 나중에 뒤에 한번 나옵니다. 문제로. 자, 그러니까 요거 맞고. 4번, 갑이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죠. 맞고요. 5번,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존속 기간은 2년이다. 여기서 기간을 정하지 않는 임대차로 본다. 그럼 틀려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5번, 갑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을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러면 일단은 임대인이 갑이고요. 임차인이 을이고 지금 1년이죠. 그럼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1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이거보다 긴 2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둘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다 맞고요. 3번, 을이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죠. 맞습니다. 요거 4번에서 우리가 봤던 지문. 4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을은 언제든지 갑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하죠. 임대인은 그렇게 못해.
그러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까? 해지 통고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죠. 요거까지 기억하셔야 돼. 5번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 대금에서 을이 자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으려면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를 해야 됩니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으려면. 근데 어느 경우에 경매 신청을 하기 위해서 X주택을 인도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요거는 전세권에서 나오는 조항이죠. 그러니까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6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기억하고 디귿은 생소한 거라서 잘 몰랐어요. 33회 때. 그래서 이 니은 같은 경우만 압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 자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죠.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니은은 아는 게 니은밖에 안 나오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3개 중에 하나 찍어가지고 다 틀렸던 문제인데 기억은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데 기억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아도 분할이 안 돼 있죠. 그런데 대항력을 다가구 주택일 때 이 A가 대항력을 얻었어요. 근데 이제 이 다가구 주택을 건축물 대장에서 분할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도 이 다가구 주택일 때 얻었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 얘기예요. 자, 볼게요. 다가구형 단독주택 일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했다면 후에 건축물 대장상으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디귿은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는 있습니다. 아니, 먼저 요 내용을 먼저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대항력을 취득했죠. 대항력을 취득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갑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이사 갔어. 얘가 지금 보증금이 아직 마련이 안 됐다 그래서 이사를 갔더라도 을은 보증금 줘야 될 보증금 채무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대항력을 취득을 했어요. 대항력을 취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을이 요 건물을 병한테 팔았죠. 그러면 이 병은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잖아요. 그래서 보증금 채무가 있단 말이에요. 갑한테. 그래서 이렇게 준 다음에 대항력이 취득한 갑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 양수인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을 줘야 될 채무는 그대로 유지가 돼서 얘가 보증금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다르죠. 이 경우는 달라. 어떤 경우냐면 대항력을 얻지 않은 상태, 대항력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병한테 요거를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병은 보증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어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근데 이미 대항력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양수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병은 이사 가더라도 보증금은 줘야 돼. 보증금은 줘야 돼. 지금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사실 우리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면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요 을이 제3취득자에게 요거를 팔면은 보증금 안 돌려줘도 되죠. 뭡니까? 이게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괜히 이거 알면 더 헷갈려요. 근데 아무튼 설명을 한 겁니다. 한번 보자고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돼서 양수인이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을 하게 됐어요. 일단 부담하게 되면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양수인의 부담하는 임대차 보증금은 이게 말이 안 돼. 반환 채무는 소멸하는 게 아니라고. 보증금은 줘야지. 보증금은 얘 이사 안 가, 얘한테 안 넘어갔을 때도 생각해 봐요. 먼저 그냥 얘가 이사 갔다 그래서 우리 보증금 안 돌려주는 거는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대항력을 얻어가지고 보증금 채무가 넘어가면 이사 갔다 하더라도 보증금은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별로 안 중요해. 이 디귿은 안 중요해. 기억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지금 옳은 거 찾는 거죠. 옳은 거. 그러니까 답은 3번이에요. 3번. 7번. 갑 소유의 대지 위에 있는 갑의 주택을 임차한 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이래요.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지금 요 갑의 대지에 이 주택도 갑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갑이고 임차인이 을인데 을이 소액 임차인이에요. 자, 1번. 갑이 주택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 을은 그 매매 대금으로부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요 문제 좀 얍삽한데, 우리가 최우선 변제라는 거는 매매 대금이 아니라 경매할 때 매각 대금, 환가 대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매매 대금이라 그러면 틀려요. 요거 상당히 얍삽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 최우선 변제가 이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갑이 팔았을 때, 그때는 예를 들어서 요 건물을 팔았대요, 병한테. 그러면 얘는 그냥 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나중에 을이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매매 대금에서 최우선 변제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2번부터 5번까지는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다 공통으로 해당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2번. 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을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받으려면 집행법원에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을 요구해야 되죠.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다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3번. 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주택이 미등기인 채 이미,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 만약에 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나대지였어. 건물이 없었다면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받을 수 없지만 미등기라도 이미 주택이 존재했죠. 그러면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을은 저당권에 기한 대지의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 변제 주장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되어 대지와 건물의 매각 대금에서 동시에 배당받을 경우 을의 자, 지금 대지하고 주택하고 같이 경매가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 뭐 가액에 비례해서 안분 배당 받는 게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지에서도 배당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갑이 대지만을 병에게 매도한 뒤, 자, 여기 볼까요? 대지만을 병에게 매도한 뒤 그 대지가 경매되는 경우에도 을은 그 환가 대금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갑이 자기 토지만 병한테 매도했죠. 그러면 이 병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조심하셔야 돼. 토지에서 여기에서 경매로 되건 아니면은 무슨 매매가 되던 간에 토지 소유자만 바뀐 경우에 지금 을은 요 주택에 의한 주택 임대차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게 아니라서 보증금을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요게 지금 병에게 매도한데 그 대지가 경매가 됐어. 그래가지고 A가 낙찰을 받았을 때 병이건 A건 간에 임차인이 보증금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위에서 봤다시피 이 대지에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어.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는데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토지만 사거나 토지만 낙찰한 사람들에겐. 그래서 을은 환가 대금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보증금 달라고는 할 수 없다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8번. 을은 갑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다음 설명도 틀린 것은. 자, 그러면 여기서 을이 임차인이고 갑이 임대인이에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을이 갑소유의 주택을 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보증금 반환 채권 소멸한다. 자, 요 지문을 하나 알아두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차인이 지금 대항 요건도 갖추고 확정일자를 다 받아놨어요. 그런데 이 을이 요 건물을 자기가 그냥 산 거야. 그러면 을이 양수인이죠. 양수인의 지위를 자기가 승계하기 때문에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기가 자기한테 주는 거. 이거 마치 뭐랑 같아요. 그렇죠? 혼동으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소멸합니다. 요거 알아두세요. 양수인의 지위를 임차인이 여기서 승계를 해요. 자기가 승계를 하니까 보증금 반환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 2번. X주택의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
경매 절차에 대지만을 매수한 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할 수 없죠. 이거 아까 우리 7번에서도 나왔잖아. 7번에서. 요 토지가 갑의 토지였다가 예를 들어서 요게 A라는 사람한테 요게 경매 절차에서 대지만 매수해서 그러면 요 매수인이 낙찰받았죠. A가. 요거는 어떻게 해요? 요 대금에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어. 지금 요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으니까 우선 변제는 받을지언정 양수인의 지위를 A가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없다 그랬죠. A한테. 그래서 양수인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양수인의 지위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요거 맞아요. 3번. 임대차 존속 기간이 종료한 후에 갑이 X주택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을이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요거. 자, 맞고요. 4번. 을이 X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전후에 각각 병과 정의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정의 저당권 실행으로 X주택이 무에게 매각된 경우 을은 무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제 참 여러 사람 나오는데 지금 봐봐요. 지금 을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죠. 근데 전후에 병과 정의 저당권이 설정됐대. 그럼 대항력 갖추기 전에 병의 저당권 그리고 대항력 갖춘 후에 정의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X주택이 무한테 매각이 됐죠. 그럼 이 주택이 경매가 돼가지고 무한테 이렇게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정이 저당권을 실행하건 병이 저당권을 실행하건 요 대항력 앞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 소멸됩니다. 다 소멸돼. 우선 변제 받고 다 소멸돼요. 근데 만약에 요 병이 없으면 정만 배당받고 요 을은 우선 변제를 신청해서 배당받고 이사 가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 거기서 살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을은 무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죠. 없어. 이제는 우선 변제 받고 나가야 돼. 하지만 봐봐요. 4의 경우 병의 저당권이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소멸했어. 이제 이게 소멸해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을은 무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하면서 계속 나 살 거야 하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요 문제가 좀 까다로운 편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렸어요. 5번이. 9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겁니다. 1번.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 효력이 발생하지 도달할 때 생기는 게 아니죠. 틀렸고요. 2번.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한 타인명의 임차권 등기. 이게 뭡니까? 임차권 명령 등기잖아요. 이거 보증금을 임대인이 못 내줘가지고 하는 그런 임차권 명령에 의한 등기인데 이 이후에 온 소액 보증금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행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네요. 맞네요. 이게 임차권 명령 등기 이후에 온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어요. 자, 3번.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그러면 여기 임차인이 대항력을 얻기 전에 저당권이 있죠. 그러면 이때 경매가 실행되면 요 임차인은 우선 변제 받고 나가야 돼요. 우선 변제 받고 나가야 돼서 경매 매수인한테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없어. 즉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아요. 경매 낙찰받은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아요. 보증금 달라고 할 수가 없어. 이 앞에 저당권이 있어서 경매가 실행되면. 자, 4번.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에 등기 전까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 변제 행사할 수 있다. 최우선 변제는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지 확정일자까지는 받을 필요가 없죠. 5번. 주택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미치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10번. 주임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는 것은 1번.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적용되죠.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가야지 답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4번하고 2번은 답이 아니네. 니은번.
임차주택이 일시 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일시 사용 임대차는 요거는 주임법 적용 안 받죠. 그러니까 니은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이 답인데 리을을 알아야지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네. 적법한 임대에 관한 자로부터 임차했는데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거, 이거 신탁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네. 그래서 리을이 들어가야 답이니까 요 답이 3번입니다. 3번. 자, 디귿번 볼게요.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가 변경되더라도 주임법에 적용이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면 계약 이전에, 임대차 계약 이전에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랬다면 더욱더 명확했겠죠. 자, 아무튼 답은 3번입니다. 11번.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다면 앞에 저당권 같은 그런 권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대항력을 얻은 임차인 앞에 아무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경매가 되면 제일 선순위가 되는 거야, 요 임차인이요. 자, 1번.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맞죠? 2번.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 환가대금에 미친다. 계속 나옵니다. 3번.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죠. 맞고요. 4번.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보증금 반환 채권은 뭐라 그랬습니까? 소멸된다 그랬죠. 아까 이거 몇 번에서 봤죠, 우리? 이거를 아까 우리가 8번에 1번 지문, 8번에 1번 지문 이거죠. 여기 지금 A가 B하고 임대차 계약 맺었는데 이 B가 이 건물의 소유자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B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보증금 반환 채무는 혼동으로 소멸한다고요. 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죠.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죠? 이게 요 양수인이 제3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이사간 임대인한테 돈 달라고 할 게 아니라 누구한테? 양수인한테 가압류권자가 돈 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것도 3번에 5번 양수인이 제3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내용을 조금 풀어서 쓴 내용입니다. 12번. 주임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모두 고르래요. 기억번.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행사해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가야 돼. 기억이 들어가야 돼요. 디귿을 알아야겠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택을 전대하면 무단 전대의 경우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2번 볼까요? 임대차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여러 번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 번밖에 행사 못해요. 그러니까 니은이 틀렸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13번 문제는 요거를 딱 읽으면은 이제 어떤 내용을 수험생들이 그려야 되냐면, 먼저 임대인이 병이고 임차인이 갑입니다. 그리고 갑이 대항력을 얻은 시점이 저당권이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사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항력을 얻고, 이 대항력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의 저당권을 설정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보세요. 경매가 실행이 되면 앞에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이 갑은 양수인에게, 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건 알겠죠. 이제 우선 변제 받고 소멸하니까, 만약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면. 근데 여기 보니까 확정일자를 받아서 경매가 실행이 되면 우선 변제를 받고 끝날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당권을 실행해가지고 경매가 돼서 매수인 무가 이걸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은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니까 변제만 받고, 우선 변제만 받고, 이 무에게는 대항할 수 없죠. 보증금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더 살겠다고 할 수도 없어요. 나가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문제를.
갑은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 소유의 X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읽고 요 그림과 그 다음에 요 그림까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유추해 내야 됩니다. 그 후 정이 X주택의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무가, 자 이제 저당권을 정이 실행을 해가지고 무가 여기서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사실 좀 힘들죠. 연습이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수험생들이 이것만 읽고 이렇게 유추해내기가 쉽진 않아요. 자, 아무튼 볼게요. 1번. 자, 경매를 했죠. 그래서 을의 저당권은 다 소멸하죠. 그러니까 답은 쉽습니다. 이게 요거를 이렇게 그려내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경매되면 다 소멸되죠. 그래서 저당권, 을의 저당권은 소멸돼요. 답은 쉬워요. 자, 2번. 무가 임대인 병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죠. 이게 저당권이 선순위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을의 대항력은 우선 변제받고 그냥 소멸돼 버립니다. 3번.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면 을보다 보증금 2억 원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다. 아니죠. 을이 선순위권자니까 을보다 보증금 2억 원에서 우선 변제 받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증금이 2억 원이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4번.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아니죠. 이거는 만약에 저당권이 앞에 없었으면 이게 가능한데 저당권이 있어서 이제 갑의 대항력이 우선 변제 받고 소멸되기 때문에 존속을 주장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어요. 이제 무한테. 5번. 정이 무보다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정이 갑보다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죠. 왜? 갑 후순위잖아. 갑보다 후순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은 쉬웠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14번. 14번은 먼저 요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배당을 할 때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물건만 있으면 배당을 보기가 쉬워요. 이게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다 물건이기 때문에 매각 대금이 3억이면 저당권 2억, 전세권 1억 이렇게 배당해주고 얘는 1억 못 받고 얘는 한 푼도 못 받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저당권인데 여기 채권이 있어. 그러면 먼저 3억인데 2억은 저당권에게 그 다음에 나머지 1억을 가지고 요 둘이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물건이지만 채권보다 만약에 후순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물건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동순위로 봅니다. 동순위로. 그래서 이 저당권자가 먼저 채권자보다 배당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1억을 둘이 이 안분 배당해요. 그러니까 둘 다 2억씩이니까 5천만 원씩 받겠네. 채권이 끼어 있으면 배당을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요 내용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를 보자고요. 이제 자, 갑은 이미 병의 자, 그러니까 여기 벌써 갑은 이미 병의 저당권이 소유되는데 을 소유의 X주택을 을로부터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해서 인도받았대. 그러면 이미 저당권이 있어. 병의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갑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인도받고 전입신고만 했으니까 얘는 대항력만 있지 확정일자를 안 받아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여기 안 나옵니다. 봐봐요. 그래서 마친 뒤에 현재까지 살고 있다. 9년 6월 12일 정이 을에 대한 5천만 원의 채권을 X주택을 가압류했어. 가압류. 그러면 지금 임차권 먼저 저당권 병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임차권 갑 들어왔죠. 대항력 얻고 나서 지금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정한테. 가압류였으며 날짜는 있는데 우리 문제 풀 때는 날짜까지는 필요 없고 순서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다시 무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무가 저당권을 실행했대. 경매를 넣어가지고 그러면 임차권 앞에 저당권이 있으니까 모두 소멸하고 이 임차인 갑은 대항을 못 하겠네요. 그죠? 대항을 못 해. 매수인에게 대항을 못 하겠네요. A에게 매각되겠다. X주택은 A에게 매각되었어. 배당 금액이 2억 3천만 원이며 병과 무의 채권은 각각 1억 원인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한번 보자고요. 1번. 저당권자는 가압류 채권자의 우선함으로 무는
정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무가 정에 우선하지 못한다 그랬죠. 아까 이 둘이 동순이잖아요. 동순이. 자, 그러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안분 배당 받는 겁니다. 얘네 둘은 동순위로 봐서. 2번 갑이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았어. 아, 지금 대항력 있고 이제 만약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저당권자 병에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 우선받는다. 아니죠. 병이 선순위니까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정이랑 무보다는 우선해서 받겠지만 병보다는 우선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3번 무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의 임차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임차권을 소멸해요. 그래서 갑은 A에게 주택을 인도해야 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A는 매수인, A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그 말이나 갑은 A에게 대항할 수 없다. 또는 A는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보증금 안 줘도 되고 그냥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4번 갑은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요. 자,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우선 변제 못 받죠. 정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 받지도 못해요.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자, 5번 갑은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요구하거나 A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어요. 대항력 주장할 수 없고 지금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배당 요구도 지금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문제가 어려운 편입니다. 이거 되게 이게 날짜들이 하도 많이 있고 뭐 인간들도 지금 몇 명이야. 가불병정, 무 5명 나오죠. 막 금액 있지. 이런 거는 사실 풀기가 매우 힘들어요. 답도 어렵고. 아무튼 답은 3번이에요. 15번 주임법상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안대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자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는데 임대인이 이 건물을 병한테 팔았어요. 근데 얘가 좀 무시무시한 깍두기, 좀 무서운 조폭이에요. 그래서 을이 무서워가지고 이의제기 해가지고 나 얘한테 보증금 못 받겠는데? 라고 이의제기하면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죠. 요거 이의제기 요거. 자 그래서 요거 1번은 맞고요. 2번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도 주임법이 적용이 되죠. 3번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대차 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 이거 계속 된다고요.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중요한 지문 꼭 알아야 되고. 4번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할 때 집원만 기재하고 동호수의 표시가 없어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데 다세대는 안 된다 그랬죠. 다세대는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돼요. 동호수랑. 5번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이상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인이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이거 지금 우리가 예로 수도 없이 봤는데 저당권 설정되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고 저당권 왔습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나 이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가 되던지 간에 아무튼지 간에 이 임차권은 소멸돼요. 이 말 속에 이 앞에 저당권이 있으면 계속 봤습니다. 우리가 14번에서도 봤고 13번에서도 봤고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16번 주택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기관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해야 하며 확정일자부는 1년 단위로 매년 만들어야 되는데 모르겠죠. 이런 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물음표. 2번 주택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 3번 주택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전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여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 자, 이거 3개월이란 말을 넣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어요.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인데 뭐 되지도 않은 말들을 적어놨죠. 틀렸고. 4번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게 아니라 지속되는 거죠. 계속 나온다 그랬습니다. 5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임차한 후, 자 이게 기니까 A라고 했어요. 이 공사가 선정한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한국주택공사가 비록 법인이지만 주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을 하죠. 왜? 왜냐면 원래 법인은 주인법의 적용을 못 받아서 보호를 못 받지만 한국토지공사하고 중소기업의 숙소로 쓰이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그러니까 주인법의 적용을 받아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4개가 다 틀렸기 때문에 그냥 잘 모르는 1번이 답입니다. 뭐 1번 같은 거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7번. 자, 이 17번 옳은 거 찾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전세권도 있고 등기된 전세권도 있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등기된 전세권도 있으면 전세권의 권리와 임차권의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요 1번, 2번처럼 여기 보면은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했어도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번에서처럼 요 임차인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했더라도 전세권에서 한 배당 요구를 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또 전세권에 관해서 배당 요구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둘 다 틀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 행사할 수 있다고 우리 이론 강의 시간에 봤죠. 그래서 요거 틀렸고 3번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자는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임차 보증금 우선 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할 수 없죠.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근데 원칙이 안 되니까 요거 배당 요구할 수 없다라고 해야 돼요. 4번.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권자는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여기 A가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요 건물 소유자가 A였더라도 여기 만약에 B가 임차인이라 그래요. 그랬을 때 이 B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으면 A가 C한테 요거 경매를 하건 뭐를 하건 간에 소유자가 달라졌어. 그러면 임대인의 지위는 승계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요 경매 대가에 대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 얘기입니다. 대지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행사할 수 있어요. 우선 변제를 행사할 수 있어. 이거 우리 계속 봤죠. 지금 문제 풀면서. 근데 임대인의 지위는 승계하지 않아서 보증금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5번. 주택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항상 상속권자를 우선해서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게 아니라 요거 공동 승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18번. 을은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 일자까지 받았어요. 그럼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네. 다음 중 옳은 거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 상황이에요.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 존속 기간은 2년이다. 그냥 답은 그냥 쉽게 나왔네요. 1번. 요런 거를 한 5번 정도에 빼놨으면 이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그죠? 자, 2번.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 을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죠. 갑이 주장을 못하는 거죠. 자,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임차인 을은 언제든지 임대인 갑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거죠. 틀렸고. 4번. 을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X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임차권 등기 신청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 해야 돼. 왜?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안 돌려주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럼 틀립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5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자, 임대차 지금 대항력도 다 갖고 있죠. 확정일자까지 받아놨는데 갑이 이거를 누구한테 지금 병한테 X주택을 매도했대요. 그러면 을은 병한테 뭘 할 수 있어요? 보증금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계속 살겠다고도 할 수 있어. 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그죠?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19번. 옳은 것은 1번.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동호수의 표시 없이 지번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민등록한다면 대항력 취득 못하죠. 다가구라면 가능한데 다세대는 동호수 표시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2번. 주택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한 경우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전세권에 관한 배당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거 아까 17번에 1번, 2번 지문입니다. 이거 둘 다 권리 행사를 둘 다 할 수 있어요. 3번. 우선 변제권을 가진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채권 양수인은 우선 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할 수 없죠.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은 배당 요구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요거. 자, 4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무실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가 변경된 후에 임차했대요. 그러면 계약 전에 이미 주거용 건물로 바뀐 거니까 주임법의 적용을 받겠네요. 그래서 소액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에 우선해서 이 변제는 뭡니까? 최우선 변제죠.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5번.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신고는 행정청에 수리할 때, 수리해야지, 수리하기 전이 아니라 도달할 때가 아니라 수리할 때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0번. 갑은 을 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을과 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3월 5일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병은 2018년 5월 6일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갑은 3월 9일 X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집행했다는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읽고 먼저 이걸 좀 해야 돼요. 임대인이 고 임차인이 갑이고 그 다음에 이 순서가 처음에 갑이 임대차 계약 맺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를 요 3월 5일 날 했으니까 대항력을 얻는 일시는 3월 6일 0시입니다. 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문제 푸는 건 아닌데 일단 여기 나왔으니까 요게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3월 6일 0시부터 이제 대항력을 취득을 하고 우선 변제권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병이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병이 저당권을. 그 다음에 보증금을 안 돌려줬는지 갑이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등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요 내용을 순서대로 딱 이렇게 나열할 줄 알아야 돼요. 자, 1번. 갑은 임차권 등기의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요거 임차권 명령 등기에서 그 비용은 임대인이 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을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쉬워요. 그냥 1번이 답이에요. 요거. 자, 2번. 갑이 3월 10일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 자, 3월 9일 날 임차권 명령으로 등기했죠. 그러면 왜 임차권 명령으로 이렇게 등기까지 하냐면 이사 가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사 가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사 가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권 명령으로 등기를 한 거야. 근데 대항력을 잃으려면 뭐 하러 하냐고. 대항력을 잃지 않아요.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임차권 명령으로 등기가 됐으니까. 3번. 을의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갑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원래 임차 보증금하고 요 임차인의 요 부동산 인도가 원래 동시행 관계인데 지금 이 임차권 명령으로 된 경우에 먼저 보증금 반환을 해줘야지 등기 말소를 해주는 거죠. 이거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요게 선행 의무지 임차권 등기 말소이니까 동시행 관계라 그러면 틀립니다. 4번. 경매가 6월 9일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갑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병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임차권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되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요거 틀렸습니다. 원래는 배당 요구를 해야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임차권 명령 등기가 되어 있으면 요 배당 요구를 안 해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5번. 4월 5일 정이 X주택의 보증금 1억 원에 소액 임차하여 자 그러면 이 정이
소액 임차인이지만 4월 5일이니까 요 임차권 명령 이후엔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소액 임차하여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된 경우 정원 매각대금에서 병보다 우선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틀리죠.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어요. 왜? 요 임차권 명령에 의한 등기 다음에 온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답 찾기는 쉬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1번. 주택 임차인 을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 요건을 갖추는 임대인 갑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이에 대해 틀린 것은? 자, 그러면 먼저 이거 잘못되네요. 임대인이 갑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을인데 이때 대항 요건을 갖췄어요. 을이 대항 요건을 갖췄고 그 다음에 갑이 그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했대요. 그러면 병이 매수인, 양수인이죠. 그래서 대항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을이는 지금 뭐예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돌려줘야 됩니다. 임차인한테. 자,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얘를 계속 살게 해줘야 돼요. 1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죠. 이 보증금 반환 의무는 이제 병한테 넘어갔으니까 면한다. 맞고요. 2번. 임차주택 양도 전에 발생한 연체 차임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시험장에서 이거 봤으면 물음표. 3번. 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가 됐으면 요 매수인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죠. 요것도 맞네요. 맞고. 4번.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죠. 왜? 요 병이 보증금 주는 건 당연한 건데 임대인한테 나 보증금 줬으니까 부당이득 반환해줘라고 할 수 없어요. 요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1번, 3번, 4번은 맞는데 2번하고 5번 둘 중에 하나 찍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31회 때. 근데 5번이 훨씬 중요해요. 근데 2번도 나온 김에 그냥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을이 차임을 일기 연체했죠. 그러면 이 연체한 차임에 대한 채권을 갑이 갖고 있는데 요 연체 차임 채권이 병에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않는다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5번 볼게요. 만약 갑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해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양도담보. 양도담보로 병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줬다 하더라도 등기는 병에게 병 이름으로 찍혀 있지만 등기 원인이 양도담보로 돼 있으면 아직까지 소유자는 갑이에요. 그래서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는 게 아니라 보증금 반환 의무를 계속 갑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5번은 양도담보에서 양도담보는 시험에 나오니까 5번은 알아두시고 2번은 요거는 그냥 기억나면 좋은데 이 3번이 훨씬 중요해요. 2번보다. 그냥 2.5도 됩니다. 근데 5번은 알고 계세요. 22번. 주임법상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니래요. 그럼 주임법의 적용을 받고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한다고 친절하게 적어놓은 이유는 임차권 등기가 있으면 사실 주임법 적용 안 받아도 됩니다. 왜냐면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면 대항력도 그냥 생기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튼 볼게요. 1번.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에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력권인 점유가 인정이 되죠. 간접 점유도 점유로 인정이 됩니다. 2번. 그래서 대항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2번.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후라도 전세권이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임차권과 전세권은 별개라서 대항력권을 상실하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맞고요. 3번.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하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 이거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지금 A가 요 주택 소유자였는데 A가 B한테 요 건물을 팔면서 그냥 나 여기서 계속
건물은 소유권 이전 등기 너한테 해주고 내가 여기서 그냥 임차인으로 살게 한 경우에 이 비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러면 틀리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4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요. 5번.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겨도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 그 주임법에 대한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례 문제로 해서 막 배당 문제까지 하면 좀 어렵지만 항상 반복돼서 나오는 지문이 있죠. 그 지문을 위주로 공부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